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 이어서 AWS EMR을 이용한 파이스파크 추천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주상호입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은 분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전 영상을 시청하고 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 2의 목표는 앞서 파트 1에서 만든 AWS EMR 워크스페이스 환경에서 파이스파크 추천 시스템 코드를 살펴보고 실습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트를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잠재 요인 기반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드 실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이썬, 그리고 판다스 라이브러리, 웹플로 라이브러리, 파이스파크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제가 계획한 본 강의의 주된 목표는 AWS EMR 서비스의 환경을 구축하며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본 강의에서 추천 시스템이나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제 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파트와 달리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전 준비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구현한 추천 시스템의 필수 요소들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추천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만 짚고 넘어가자면 추천 시스템은 어떤 사용자의 과거 행적을 바탕으로 그 사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아이템을 제안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어떤 사용자가 영화 A, B, C에 높은 평점을 남겼다면 추천 시스템은 이 평점 기록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 사용자는 이 영화 A, B, C와 비슷한 장르 또는 비슷한 내용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 K, J 또한 좋아할 확률이 높다 또는 영화 KJ에도 이 사용자는 높은 평점을 남길 확률이 높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추천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 즉 사용자의 과거 행적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영화 개수는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넘을 수 있겠지만 사용자가 평점을 남긴 영화 개수는 수십 개 또는 몇 개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용자 아이템 행렬을 생각해 본다면 그 행렬이 굉장히 스파르스하다는 빈 공간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추천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핵심적인 목표는 이 스파르스한 행렬의 빈 공간을 최대한 오차가 적게끔 하여 채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렬을 채우는 방법론 중 사용자 아이템 행렬을 두 개의 잠재 요인 행렬로 분해하는 잠재 요인 기반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후 머신러닝을 통해 두 잠재 요인 행렬을 최선의 값들로, 즉 오차가 적은 값들로 채워놓고 사용자 아이템 행렬 대신 두 잠재 요인 행렬을 행렬 곱하여 만든 행렬을 결과 방점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수학적 원리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는 사용자 잠재 요인 행렬과 아이템 잠재 요인 행렬의 값들을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업데이트해 나가기 때문에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기에 매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병렬성 때문에 파이스파크에서도 이런 평점 관련 추천 시스템 모듈로 이 잠재 요인 기반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의 일종인 ALS라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구현된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코드를 보며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천 시스템에 사용할 데이터는 아마존 상품 리뷰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아래 랩시 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그중 전처리 되어 평점을 포함하여 일부 정보만 남겨진 서브셋 데이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용할 잠재 요인 추천 시스템이란 모델의 학습에는 리뷰의 메타데이터, 즉 장르, 가격,
평가 텍스트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오직 평점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왼쪽과 같은 리뷰 평점 CSV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한 마지막에 특정 사용자에게 상품을 추천해 줄 때 이 추천되는 상품들의 메타데이터, 뭐 제목, 가격, 링크 그런 것들을 조인하여서 같이 출력해 줄 수 있도록 JSON 메타데이터셋 또한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첫 칼럼부터 순서대로 사용자 식별번호, 그리고 아마존의 상품 고유 번호인 ASIN 번호, 그리고 리뷰 평점 1점부터 5점까지, 그리고 리뷰를 남긴 상대 타임스탬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타임스탬프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칼럼은 제거하도록 전처리할 것이고, 또 여기서 다른 일렉트로닉스나 북스 같은 일반적인 종류의 상품이 아니라 기프트 카드라는 좀 특이한 종류의 그런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AWS EMR을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데이터셋을 사용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과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작은 데이터셋을 많아봐야 몇십 메가바이트 단위의 작은 데이터셋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게 이런 기프트 카드라는 특이하지만 작은 크기의 데이터셋밖에 없었기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작은 데이터셋을 사용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WS EMR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해 파이스파크 추천 시스템 코드를 함께 살펴보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주피터 노트북 코드는 제가 해당 GitHub 레포지토리에 공개로 업로드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레포지토리 명이 바뀌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용자 GitHub 페이지로 들어가서 비슷한 내용의 레포지토리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인풋 데이터가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셀을 실행하는데 몇 분에서 몇십 분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실행해 놓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는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노드 개수, 즉 코어 노드와 태스크 노드 개수를 명시적으로 늘리면 연산 속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비용이 좀 부담스럽게 청구될 수 있어 노드 개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게 이 속도가 느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제 S3 버킷 명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버킷 명들이 사용되는 부분은 다 임의의 이름으로 마스킹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쉘은 그냥 S3 버킷에서 인풋 데이터를 불러와 아까 말했듯 타임스탬프 칼럼을 전처리해가지고 제거하여 출력해보는 그런 테스트 코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셀부터는 첫 번째 쉘의 동작에 이어서 파이스파크의 추천 시스템 모듈이 이 ALS 함수에 그 적절한 값으로 칼럼 값들이 입력될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해주는 과정인데, 이 유저 아이디와 이 상품 정보인 ASIN 넘버가 스트링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인티저로 바꾸어서 새 칼럼에 추가해 줘야지만 이 ALS 함수의 인자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입력 데이터를 8대2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고 이제 우리의 ALS 모델의 그 함수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인자들을 넣어서 변수를 정의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트레이닝 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돌리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인자 중에서 이 중요한 점은 이 랭크가 앞서 말한 잠재 요인의 행렬의 그 크기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 때이기 때문에 이런 ALS 모델의 성능이나 언더피팅, 오버피팅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 변수입니다. 이 매개 변수 관련해서 마지막에 짤막하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누던 테스트 캐스트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 레이팅 칼럼을 가지고 이제 이 평가 지표 중에 하나인 얼 MSE를 구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얼 MSE가 1.566, 그러니까 실제 모델과 비교하여서 평점이 1.566 정도나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평점이 최대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1.566점의 오차가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오차입니다. 이는 제가 사용한 이런 추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사용한 아마존 상품 데이터셋이 일반적인 데이터셋보다도 더 스팔스한, 빈 공간이 많은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이유는 거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과 관련 내용인데, 저희가 사용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몇 개의 평점을 남겼는지를 구해보니 1.14개가 나왔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용자는 한 개, 많아봐야 두세 개의 평점만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상품 개수를 생각해보면은 기프트 카드라는 품목만 하더라도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따라서 굉장히 스팔스한, 빈 공간이 많은 사용자 아이템 행렬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팔스한 행렬은 아무리 파라미터 튜닝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고급 그런 추천 시스템 모듈을 써도 오차가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1.566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추천 시스템 모델 성능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 보면 여기서 좀 기술적인 문제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원래는 지금 현재 버전은 불필요한 매직 커맨드를 써가지고 이 맵플러스 실행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ALS EML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이처럼 매트플롯 쇼를 하더라도 이 쉘 아래에 바로 이 그래프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여서 의도하지 않은 버그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따로 매직 커맨드 쉘을 실행해 줘야지만 이렇게 매플롯 쇼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평점들의 분포를 살펴봤는데, 보시면 대부분의 리뷰를 남긴 사용자들이 5점만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점, 3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현실을 생각해봐도 실제 추천 시스템의 도전 과제 중 하나인데, 같은 5점이어도 정말로 만족한 5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어도 관성적으로 그냥 무난한 결과다, 어, 딱히 부족한 점이 없었다, 이런 의미로 주는 5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5점을 평점만으로는 두 5점을 구분할 수가 없는 이런 게 추천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사용자를 아이템 메타데이터와 함께 조인해서 추천해주는 코드입니다. 실행 결과만 보시면 이렇게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그 사용자가 과거에 평가를 매긴 이런 품목들의 메타데이터와, 그리고 이 과거 행적을 기반으로 어떤 아이템을 이 사용자가 좋아할지 상위 5개 아이템을 추천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점, 예상 평점, 제목, 그리고 브랜드명, 가격, 링크를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데, 링크들이 실제로 접속이 되는 상세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링크입니다. 이는 이 메타데이터의 이 아신 정보를 링크의 끝에 입력하면은 아마존은 이런 링크의 디테일 페이지에 아신 넘버 순으로 상세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링을 콘캣하여서 같이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맵플러시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며, 이렇게 매직 커맨드로 출력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예상 평점, 추천 아이템 5개를 이렇게 표로도 한번 나타내었고, 이렇게 그래프로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AI 모델링의 관점에서, 분석보다는 좀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ALS 이 함수의 주요 파라미터인, 하이버 파라미터인 랭크 값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즉 평가 지표인 RMSE가 어떻게 바뀔지를
궁금해서 테스트해본 코드입니다. 이렇게 미리 1, 2, 6, 10, 20, 30의 랭크를 정리해두고 순서대로 돌려서 RMS1을 구해봤는데 보시면 랭크가 1부터 30으로 늘어날수록, 즉 잠재 요인 행렬의 잠재 요인의 크기가 커질수록 오차는 더더욱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극단적이게도 랭크가 1일 때, 다시 말해 잠재 요인 행렬이 단지 행렬이 아닌 벡터일 때, 그때가 가장 추천 성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 이 아마존 기프트카드 데이터셋의 본연의 행렬이 극도로 스파르스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잠재 요인 행렬들로 행렬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복원하려 해봤자 그 오차가 기존에 있던 조그만한 기존의 데이터들로 인해 증폭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오버피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기존의 스팔스한 데이터 행렬에 맞게 랭크를 매우 작게 1로 잡은 것이 가장 저스트 핏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중하여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